남북함께 국민연합 대표 성현모 목사입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자유발언대를 보고 제가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부정선거를 해가면서까지 권력을 잡는 그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이라는 사람 어머니가 만 93세가 돼서 부산에서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양원 직원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알려진 내용이 뭐냐면 문재인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만 93세가 되어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살았던 집이 시립 아파트 5층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15평짜리 딸이 소유한 아파트였어요. 그러면 93살의 그 어머니는 1층을 내려와 보지도 못할 장소에서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누구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문재인이라는 자는 그 어머니한테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불안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북한에 있는 이모는 만나겠다고 해서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그 이모를 만났는데, 그 이모의 얼굴이 너무 문재인 얼굴과 똑같고, 그 이모의 언니라는 문재인의 엄마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던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결국 누가 봐도 문재인의 어머니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갈게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북한에서 문재인의 사촌 동생, 그러니까 그 이모가 낳은 그 또 다른 아들들이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에서 과장급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북한에 일 없고 남한에는 불리한 일을 했을 거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탈북민 강제 북송의 현장을 우리는 다 봤잖아요. 처음에는 다들 뭐라 그랬어요? 16명을 살해한 살인범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합류시켜서 동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상이 딱 보여지고 난 뒤에 그렇게 애띤 20살 21살 어린 아이들이었잖아요. 사실 그런 아이들이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우리 정부가 거짓말을 하면서, 왜 거짓말이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농림수산부 산하 동물검역소 분들이 그들이 타고 오고 16명을 죽였다는 그 배에 검역을 하려고 보니까 핏자국도 없었고 사람을 살해한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했거든요. 최근에 재판이 있었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중에 북에 의해서 불태워져서 죽임을 당한 이대준 씨, 형이 되는 이래진 씨가 지금도 분노에 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북에는 이렇고 남에는 불리한 그런 일들이었었던 거예요. 여기서 탈북민 강제 북송이, 우리는 단 2명에 대한 영상만 봤습니다. 그 2명만 강제 북송했을 거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일이 MBN 사진 기자가 국정원 차장 핸드폰을 망원렌즈로 땡겼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면, 지금 그냥 보낼까요? 한 거예요. 그래서 MBN 기자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누구를 그냥 보낸다는 거죠? 그때 얼떨결에 예, 북에서 온 애들이 있는데 보내느냐 마느냐라고 판문점에 있는 부대장이 질문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하니까 탈북민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그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우연히. 이게 정부가 발표한 게 아니고 기자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질문했다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또 있지는 않을까 해서 통일부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답변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74명이 남한으로 왔고 그중에 19명은 귀순을 했고 55명은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면 우리가 알려진 영상 속의 주인공 2사람까지 포함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맞대요. 근데 그 55명을 어떤 식으로 보냈느냐라고 했더니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으로 보냈다. 이걸 갖다 인도적 송환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직접 하고 있는 부서가 통일부에 인도협력국 이산가족과예요. 그러면 의문이 들죠. 대한적십자사는 통일부로부터 또는 국정원으로부터 또는 청와대로부터 몇 건이나 의뢰를 받아서 인도적 송환 업무를 했느냐라고 제가 바로 대한적십자사 북한 팀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정부, 국정원, 통일부로부터 단 한 건도 공식적으로 의뢰를 받은 바가 없다. 그러면 그 53명은 우리가 영상 속으로 본 것처럼 어떻게 보냈다고요? 경찰 특공대가 묶어서 끌어다가 북한 군인에게
인수인계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강제 북송을 총 55명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부정선거는요, 김대중 씨 때부터 있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노무현 씨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던 축구협회장 하시던 그 사람이 대선 후보로 굉장히 떴을 때 두 사람이 원팀이 되어서 대선을 뛰다가 갑자기 축구협회장 하시던 분이 노무현 지지를 철회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노무현 씨가 기타 하나 들고 와서 그 축구협회장 집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어요. 아주 구슬프게. 그리고 며칠 뒤 선거를 했는데 압도적인 표가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회창이라는 분이 거의 75% 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기타 몇 번 치더니 이회창 씨를 이기는 궤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 이미 쇼를 해서 국민 감정을 너는 이거 해라, 그리고 실제적인 득표는 우리가 셀게 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고, 이 모든 일 뒤에는 A웹이랑 선거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었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농지 전수조사라는 5월 18일부터 시작된 걸 아시나요? 2년간 한답니다. 농지에 대한 투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고 이재명이가 외쳤어요. 국무회의에서. 그 농지 전수조사라는 것은 농지가 필리핀보다도 대한민국 농지가 훨씬 더 싸요. 대한민국 땅을, 부동산을 국가가 소유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산주의 사회가 중국이, 북한이 토지가 누구 거예요? 개인 소유가 있나요? 이걸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이거 무서운 겁니다. 북한에도 농지 개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도 농지 개혁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농지 개혁인 거예요. 그 농지를, 농사를 지을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줬어요.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15년 동안 벌어서 얼마씩 계속 매년 갚아라. 우리나라는 일본인이 가졌던 토지 또는 소유자가 불분명했던 토지들을 다시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실소유자인 농민들에게. 북한은 어떻게 했느냐, 농지를, 토지를 개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소유는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 사용만 인민들에게 나눠줬던 거예요. 인민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인에게 판매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이걸 지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농지를 누가 삽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민만 살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규정된 법에 의해서. 이재명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원리가 되는 부동산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렇게 장기 보유한 주택도 세금을 걷겠다라고 이 법을 바꿔놨잖아요. 부동산 체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으로 돈을 몰아가게 하는데 거의 100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얼마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를 하고 있는지 나라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북한에 추종하고 중국에 추종하고 부정선거, 이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비전문가가 실수하나 보다. 아닙니다. 아주 엄청난 계획하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공무원을 87년도에 행정 7급 공무원으로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해서 2007년까지 제가 20년을 근무하고 나온 사람이고, 군에서 하사관으로서 전방부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비상식적이거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나 통일부 국가 예산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통일부 예산을 검색해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동서해안에 탈북민 임시 수용 시설을 만드는 국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탈북민이 북한으로부터 딱 탈출해서 대한민국 경계로 들어오는 순간 그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왜 임시 수용을 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 임시 수용 시설에서 자기들 눈높이에서 확인하고 도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